What is up, crossers? 네, 안녕하세요. 브리스TV의 김태훈입니다. 자, 당신이 2018년에도 영어를 잘할 수 없는 이유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께서는요, 이쪽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그 영상을 꼭 보시고 오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2018년 영어를 정복하는 방법. 자, 2018년 새해가 이제 곧 밝게 될 텐데요. 자,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내용 한번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시죠. 자, 그 바로 첫 번째는요, 공부하세요. 네,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요, 학생분들 보면 방법적인 부분에 참 관심이 많고요. 오히려 이제 그 방법 탓을 많이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, 정말 문제는요, 방법이 아니라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. 정말 안 합니다. 뭐 1월 달에 야심차게 공부하러 딱 갔다가 이제 조금 날씨 따뜻해지잖아요. 결혼식 막 많아집니다. 뭐 사람들 많이 만나러 다녀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요. 날씨 좋으니까 또는 바람도 쐬야 되고요. 이래서 점점 공부가 우선순위 뒤로 밀려요. 그러다 보면 절대로 늘 수가 없는 거죠. 그죠? 가장 세상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몇 개월 안에 영어를 못하던 사람이 잘하게 되는 방법은 없어요. 그거는 거짓말입니다. 단 이제 여러분들이 방법을 막론하고 공부를 좀 뚝심 있게 길게 보고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. 그 첫 시작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에 그 첫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는요, 바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라 라는 겁니다. 자, 많은 분들이요, 제가 영어 어떤 걸 공부하고 싶으세요? 무엇 때문에 하고 싶으세요? 이러면 그냥 잘하고 싶어요. 회사에서 필요해요. 근데 회사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. 그쵸? 영어를 어디까지 하는 게 내 일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.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철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. 많은 경우 실패를 하는 이유가 목표가 굉장히 이렇게 두리뭉실해요. 잘하고 싶어요. 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룰 수가 없는 목표인 거죠. 그래서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.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나는 비즈니스 이메일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야. 그래서 나는 이메일을 보내는 걸 알고 싶어. 그러면 딴 거 다 제쳐두시고요, 이메일 보내는 거 관련된 책, 이메일 관련된 그런 어떤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고, 그리고 또 원어민과 공부를 한다고 해도 우리 이메일 보내는 거 해봐요.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투자가 다 수렴이 돼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 거죠. 뭐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발표를 많이 한다 할 수도 있겠죠. 뭐 다른 거보다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영어로 해야 된다. 그럼 그때 필요한 표현들 배우시는 게 막 어려운 뭐 토플 어휘나 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어요? 뭐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 상단 화면 좀 같이 봐주시죠. 이런 거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죠? Please look at the top right corner 라고 합니다. 이런 표현들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좀 공부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네, 그러면 다른 쪽도 보시는 거예요. 일단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으셔야 되는 거죠. 자, 세 번째입니다. 동기부여를 하라. 자, 우리가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때 우리 밥 먹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우리가 밥 먹는 거 누가 옆에서 막 시켜야 되나요? 아니죠. 그죠? 오히려 먹지 말라고 해도 삼시세끼 그냥 막 주장창 먹잖아요. 그죠? 막 4끼 먹는 분들도 있고. 그럼 뭐가 도대체 다르겠냐라는 거예요. 그렇게 좋은 밥이랑 영어 공부랑 차이는, 밥은 안 먹으면 죽고 영어 공부는 안 해도 안 죽어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그 습성을 하나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, 우리 인간은 필요로 한 게 있으면 누가 안 시켜도 어떻게든 해내고, 다만 조금이라도 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정말 무슨 수를, 온갖 창의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한다라는 거예요. 많은 경우에 영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걸 역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.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
그 영어, 그 부분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. 뭐 예를 들면 내가 외국인 친구를 너무 사귀고 싶어요. 나는 사람을 좋아해. 난 외국인 친구를 만나서 좀 세상을 좀 다른 눈에서 보고 싶어. 그 친구의 시각에서. 뭐 이런 목표가 있다고 해볼게요. 그게 나의 needs인 거예요. 영어에 있어서. 왜냐면 그 친구를 사귀려면 영어 해야 되니까. 그죠? 그럼 이제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. 그랬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. 필요한 걸 할 때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필요한 걸 거꾸로 찾아서 그걸 목표로 삼으신 다음에 동기부여를 하시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네 번째인데요. 여러분들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. 자,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때 50점 나왔어요. 근데 기말고사 때 100점 나왔어요. 그 학생 얼마나 신나겠어요. 그죠? 사람은 항상 내가 나아지고 있구나. 내가 작년보단 올해 그래도 조금 실적이 괜찮구나. 뭐 이런 걸 느낄 때 만족감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하는 거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모르면 영어 공부 금방 실증 나요. 뭐 새해니까 이것도 뭐 한두 달이죠. 그죠?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런 동기부여는 바로 없어져 버리는 것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, 세 가지 차원에서 할 수가 있어요. 나 혼자 하는 거,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는 거,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. 내 혼자 하는 거는 뭐냐면 기록을 하세요. 내가 글을 쓰는 거죠. 영어로 글을 쓴 걸 남겨두세요. 날짜랑 같이. 그죠? 그리고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걸 다시 열어보는 거죠. 되게 덜 틀리네?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. 그런 방법. 또 내가 회화를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녹음을 하시는 거죠. 녹음을 해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버벅댔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두 번째 이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건 뭐냐면 같이 어떤 스터디 파트너 같은 사람을 한 명 구해서 그 사람이 내 거를 들어주고 내가 그 사람 걸 들어주고 또는 글이면 서로 읽어주고 이러면서 많이 좋아졌네요 이런 어떤 피드백을 나누시라는 겁니다. 자, 제일 중요한 건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죠. 파트너랑 나랑 둘 다 몰라.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잘했다고 말해줄 수가 없어 내가. 실력이 안 돼서. 그럴 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. 뭐 에세이 첨삭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회화를 전문적으로 이제 교정을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주변에 한 명 있어야 이제 좀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.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개선되는 내용을 확인했을 때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.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학습법을 찾으세요. 학습법이 어떤 게 재밌느냐라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.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영어 공부한다라고 할 때 접근하는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. 뭐 단어책 사가지고요. 막 A부터 막 외워요. 영문법 책 사가지고 막 일형식, 주어, 동사 이런 거부터 해요. 그 과정에서 10명 중 1명이 재미를 느끼면 9명은 실증 난다라는 거예요. 본인에게 맞게 영어 학습법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데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고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재미가 있다 하면 사람들과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만드세요. 실제로 뭐 인터넷에 몇 번 찾아보시면 강남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스터디 모임 굉장히 많아요. 뭐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고 뭐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많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많고요. 굉장히 많으니까 뭐 그런 분들은 그런 곳을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.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시각적인 그런 학습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뭐 예를 들어 잡지 같은 거 있죠. 사진 많이 있는 잡지 이런 거를 영어로 된 걸 사서 보세요. 내가 뭐 패션 디자이너면 그러면 뭐 패션 관련된 잡지를 영어로 된 걸 보시고 내가 IT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그러면 IT 관련 업계 잡지를 영어로 보세요.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또 나의 재미, 내가 어떨 때 재미를 느끼는지를 그거를 이제 공부에 반영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도 잘 되고요.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브릿지 TV를 보세요.
자,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5가지 팁을 나눠봤습니다. 자, 2018년에는요, 제발 여러분들 영어 정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.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To the other side, 브리시 TV 김태훈이었습니다.